9일 춘천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넘는 등 벌써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때이른 무더위까지 가세하면서 힘겨운 여름나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시행이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떨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과일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으로 평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마땅한 예방책과 치료제가 없어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의 한 탁구장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밀폐된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9일 춘천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영서 지역에는 며칠째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힘겨운 여름나기가 시작됐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이 거리를 뜨겁게 달굽니다. 그네막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손 선풍기도 써보지만 잠시뿐입니다. 9일 춘천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4도를 넘어섰습니다. 홍천과 원주, 횡성, 영월 등도 33도를 웃돌아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6월 9일 춘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년 일 최고 기온은 27.4도였으며 오늘의 경우 한 5도 정도 높은 걸로 보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폭염일수는 15에서 20일, 열대야일수는 10에서 15일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때이른 무더위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들은 말 그대로 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감싼 방호복에 마스크와 고글까지 착용하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하지만 등교 수업 시작 후 검사 대상이 늘어 잠시도 쉴 틈은 없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는 계속 못 벗은 상태로 교대 근무로 돌아가면서 계속 입고서 일하고 있습니다. 땀도 더 많이 나고 더 많이 후덥지근하고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마스크까지 다 쓰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더운 게 요새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곤욕을 치르기는 야외 현장 근로자들도 마찬가지. 한낮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아침부터 작업을 서두르지만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불볕더위는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더위가. 그러니까 너무나 무더운 것 같아요, 온도도 그렇고.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물이나 옆에 뭐 얼음물이나 이제 시원하게 자주 먹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상당국은 주말쯤 비가 내리면서 이번 더위가 한풀 누그러지지만 올여름은 폭염과 열대야일수가 평년보다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왜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마땅한 약도 없는 게 코로나19 같다. 최근 충청도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두고 농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과일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나무를 뽑아서 묻는 방법 말고는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2년 전 강원도를 휩쓸고 갔던 과수화상병이 올해 또다시 발병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강원도 사과 주산지 중 한 곳인 평창입니다. 2년 전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또다시 이곳 평창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평창의 한 사과 농가. 푸릇푸릇해야 할 잎과 가지들이 검게 말라 축 처져 있습니다. 과일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에 걸린 겁니다. 전체 600그루 중 100여 그루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붉게 변해버린 상황. 평창에서 올해 도내 첫 확진 판정이 난 건 지난 8일. 이후 이 농가는 줄을 쳐놓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 과수원은 정성들여 키운 나무를 모두 뽑아 땅에 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몰이 후 3년 동안은 다시 과일나무를 심을 수 없어 농가 피해는 극심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병이 걸린 나무가 전체의 5%를 넘으면 모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고 과수원을 폐원해야 합니다. 2년 전 과수화상병 때문에 축구장 7개 규모의 과수원을 모두 갈아엎었던 평창.
도내 첫 과수화상병이 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지역 내 농가와 지자체는 비상입니다. 코로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오는 거니까 과원의 출입을 제한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문을 닫아놓고 아주. 현재로서는 마땅한 예방법도 치료 약제도 없어 병이 발생하면 증상이 나타난 나무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잦은 비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원 관찰하시다가 화상병 증상으로 의심되시면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임의적으로 제거하시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찰 중에 의심 증상이랑 비슷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네. 횡성과 철원에서는 과수화상병과 비슷한 세균성 질환인 가지검은 마른병이 발생했습니다. 철원과 고성 등 도내 곳곳에서 과수세균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황. 정부가 과수화상병 위기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가운데 농민들은 지난번의 악몽이 또다시 되풀이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서울의 한 탁구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을 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탁구장.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관리 대상에서 배제됐던 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인천시에서 온 공문에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신고체육시설 그 4개 업종에다가 거기다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운영 자제를 권고드리고 일단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시는 사업주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해야 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 실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스포츠를 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쓰고 탁구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공을 주고받는 운동, 활동량이 상당했습니다. 그러게 힘드네. 숨 막히는데? 네, 지금 한 10분 정도 탁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땀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1시간가량 더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스크를 벗지 않고 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탁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나 마스크를 벗을 확률이 높을 뿐더러 공 등 장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잘 끼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으로 물건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접촉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매개물을 통해서 감염이 됐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나 또 결과론적으로 보나 탁구장에서의 감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현재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정도는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9일 오후 2시쯤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 출렁다리 인근에서 관광객 73살 김모 씨가 등산로를 내려오던 중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소방 헬기로 김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산 아래에 넘어져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코로나19 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춘천시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20대 여성 박모 씨가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강원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일 자신이 다니던 서울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철을 이용해 춘천시 동면 자택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이날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선정릉역에서 출발해 상복역에서 경춘선으로 환승 후 밤 10시 20분쯤 남춘천역에 도착한 뒤 택시를 이용해 밤 10시 45분쯤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씨는 주로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활동했고 춘천 씨는 박 씨와 접촉한 가족 2명과 택시기사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박 씨의 휴대전화와 카드 내역 등을 통해 추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동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원도 내 첫 사고였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시행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시 한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차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왕복 2차선 양쪽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금지라는 현수막과 표지판이 무색할 만큼 불법 주차된 차들이 빼곡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학교가 있고 이렇게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양옆을 막은 차 때문에 아이들은 차 사이 공간을 위태롭게 지나다닙니다. 주차 차량에 가려 운전자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달렸다고요. 그래서 2명이 그냥 밑으로 뛰다가 그러니까 위험해요. 꽝 지르고 브레이크 밟고 애들 쓰고 그런 게 한 2번. 학교 측도 등하굣길에 교직원이 함께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차하고 주차하는 대부분의 차들이 학부모님들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학부모님들 모였을 때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도 바로 가서 지적해드리고 하는데도 조금 그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인도와 차도를 구별하는 보행자 울타리가 있는 곳은 아이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보행자 울타리는 원주시 전체 초등학교 스쿨존 중 60%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 방지용 카메라가 설치된 곳도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95곳 중 3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 원주시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 현황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보조금을 받아 12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국비가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교부가 되긴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비 이제 제작 업체에서도 이제 그 공급이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주의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와 같은 차량을 앞지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 보행 습관 형성이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이 제도화가 된다면 교통사고가 훨씬 더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민식이법 시행 2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올림픽의 바통을 이어받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2024년에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남북 공동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회 준비 상황을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국내 유일의 썰매 종목 훈련장. 초여름 알펜시아 훈련장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선수가 카메라 앞에서 자세를 취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중입니다. 동계 종목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또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잊혀지기 마련인데, 또 이번 유스올림픽을 통해서 잊혀졌던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대회 홍보 영상에는 윤성빈 선수뿐 아니라 컬링과 피겨 등 동계 종목 꿈나무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청소년 올림픽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024년에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지만 제가 먹고 생활하는 이 강원도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니 뿌듯하고요. 또 올림픽이 열림으로써 저보다 더 어린 후배들이 썰매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강원도는 홍보 영상 제작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소년 올림픽이 성인 올림픽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만큼 강원도는 일찌감치 붐업 조성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회 개최 전까지 크고 작은 동계 종목별 국제대회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인지도 제고와 붐업 조성을 위해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와 2023년까지 2024 강원 프레게임으로 동계 종목별 국제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가 대상이 만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대회 홍보에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컨셉과 일정 등 종합계획도 완성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주목받은 평화 이미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북 공동 개최도 IOC 등과 협력해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보름간 평창과 강릉에 있는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해 열립니다. 70여 개국에서 온 청소년과 임원 등 2,600여 명은 설상과 빙상, 썰매 등 7개 종목 15개의 세부 경기에서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우정을 쌓아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생활 주변 악성 폭력 근절을 위한 100일 집중 단속을 통해 728명을 붙잡아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주치폭력과 생계침해, 금품갈취 범죄가 전체의 86.2%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과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은 악성폭력근절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대응과 맞춤형 신변 보호 등 피해자 지원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시행 계획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이 가진 농업 자원과 주민 역량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횡성 안심 먹거리 네트워크 사업을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설정합니다. 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모두 70억 원을 들여 횡성 안심 먹거리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 도내 곳곳에 폭염특보와 함께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수요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겠고 동해안으로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 역시 비상인 만큼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금요일까지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겠고 영동 지역은 목요일이 가장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